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밤사이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광주에서만 어제 하루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확진자 가운데 한 사람은 한 달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광주시는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광주의 한 확진자가 들렀던 남구 소재 호프집. 같은 날 이곳을 이용했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하루 뒤늦게 증상이 나타난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1명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이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남구 소재 대학교 생활관에 입소 중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생활관 입소자 명단을 확보하고 1,026명에 대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나와 마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신규 확진자 1명은 한 달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의료기관 종사자였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2주 후에라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접종을 하였더라도 방역수칙 준수는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가족과 지인을 통해 꼬리를 물며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 동호회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엿새 동안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시는 이달 들어서만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12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1.5단계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 모임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 운영도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난 1년 원격 수업이 자리 잡으면서 학교 교육 현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라인 수업으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인공지능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10년도 더 걸릴 법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미래형 학교 시대가 앞당겨졌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천연수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수업. 교실에는 선생님만 있고 학생 26명은 모두 집에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선생님이 전자펜으로 쓰면 학생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나 칠판을 대신합니다. 질문과 응답도 양방향입니다. 얘들아, 위가 누굴까? 창문 박사. 그렇지. 코로나19 확산 1년이 바꿔놓은 교실의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과목별 온라인 수업 준비에, 학생들은 수업 참여와 과제 제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좋다고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이 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개발한 원격 수업 프로그램인 아이톡톡을 사용하는 경남의 학생은 78%. 빅데이터가 축적되면 인공지능이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도 원격 수업은 그대로 활용됩니다. 도시와 농산, 어촌 간 교육 수준의 간극을 좁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교실에서는 형식적인 어떤 교실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변성 있고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교실로 바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 속에 학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작됐던 원격 수업. 교육 현장을 미래형 학교로 급속하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올해 첫 야생 진드기 사망자가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상 고온 탓에 참 진드기 활동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방송총국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주시 서면에서 79살 여성이 밭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 과수원 등으로 일을 나가는 이 여성은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달 28일 숨졌습니다. 입원 후에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사망하셨는데 이후 검사 결과 찐득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보유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는 참 진드기에 물린 뒤 2주간의 잠복기 후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지난해 경북에서는 3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첫 환자가 5월에 나왔지만 올해는 초봄 이상 고온 탓에 참 진드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3월부터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일을 하실 때에 찐득이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를 하고 장갑을 반드시 끼시고 또 야외 활동을 한 뒤에는 집 밖에서 옷을 충분히 털고 곧바로 세탁을 해야 진드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옷에서 진드기가 발견되거나 몸에 물린 흔적이 있을 경우엔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벼농작물 재보험 상품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농가에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태풍과 호우 피해를 입은 3만여 농가가 보험금 699억 원을 수령해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다며 SNS 등을 통해 농가의 벼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헥타르당 보험료를 전체 20% 수준인 8만 6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남 지역에 세분화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선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현재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으로만 되어 경보 체계를 오염원이 많은 광양만권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를 웃돌아서 비교적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는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다소 흐리고 남해안 지역은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다면 주말 사이에 서부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으로도 확대가 됐는데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고요.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담양과 화순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곡성 23도, 구례 22도, 고흥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진도와 완도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고요. 서해남부 먼바다도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금요일에는 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서 여행업체 인센티브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48개 여행업체 전남 여행상품 117개를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4개 업체 66개 여행상품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차량당 지원하는 최소 인원도 4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전남 여행에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녹차 생산지인 보성군과 경남 하동군이 한국 차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양 지자체는 차산업 발전 협의회를 열고 경관 직불금 지원 대상에 차나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내년 개최 예정인 보성 하동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로 홍보관을 개설하고 보성과 하동을 잇는 이른바 T로드 상품을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능력개발 평가 강행 방침에 대해서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자료를 내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점에서 교육부가 교원 능력평가 강행 방침을 밝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 능력평가 시행을 늦춰달라는 입장문을 밝혔는데도 강행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